친구들 안녕. 잘 지냈니? 이렇게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가워. 안녕 생각아. 다시 만나서 반가워. 친구들도 안녕. 오늘 친구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읽게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즐거워. 마음아, 너는 이솝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읽어봤니? 당연하지. 더운 여름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는 개미의 모습과 그런 개미를 바라보며 즐거운 표정으로 놀고 있던 배짱이의 모습이 떠올라. 생각이 너는 어떤 장면이 기억나니? 난 추운 겨울에 찢어진 옷을 입고 오들오들 떨면서 개미의 집에 가서 사정하던 배짱이의 모습이 생생해. 그 장면에서 앞으로는 내가 할 일을 미리미리 열심히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읽어볼까? 오늘은 내가 이솝 아저씨 이야기 중에서 하나를 골랐지. 바로 당나귀의 꾀라는 이야기야. 자,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옛날 당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나귀의 이런저런 물건을 싣고 여러 마을의 시장을 찾아서 좋은 값에 파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당나귀는 언제나 등에 짐을 가득 지고 상인의 발길을 따라 한없이 걸었고, 상인은 그런 당나귀를 무척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주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당나귀는 그날도 짐을 잔뜩 짊어지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당나귀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주인의 발걸음도 무겁기만 했습니다. 당나귀와 상인은 한참을 걷다가 시냇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상인이 고개를 들어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시내를 건너는 다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리저리 시냇가를 오가며 살펴보았지만 작은 징검다리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담. 오늘 오후까지는 건넌 마을에 꼭 도착해야 하는데, 아휴, 다른 길로 돌아갈 수는 없어. 시냇물은 그리 깊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비가 내린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지를 허벅지까지 둘둘 말아 올리고 당나귀 등에 실은 짐을 단단히 다시 묶었습니다. 그는 이 시냇물을 걸어서 건널 참이었습니다. 당나귀도 주인의 뜻을 눈치챘습니다. 겁이 덜컥 났지만 주인이 이끄는 대로 조심조심 시냇물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상인은 당나귀의 고삐를 단단히 움켜쥐고 한 발짝 또 한 발짝 시냇물의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시냇물의 한가운데쯤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당나귀가 움푹 들어간 웅덩이 속으로 한쪽 발을 헛디고 말았습니다. 순간 당나귀의 몸이 기우뚱하더니 시냇물에 풍덩 하고 빠져버렸습니다. 당나귀가 물속으로 자빠져 허우적대자 상인은 깜짝 놀라 당나귀를 일으켜 세우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생한 끝에 그들은 겨우 건너편으로 기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휴, 죽을 뻔했네. 으치! 자, 이제 일어나 보렴. 날이 저물기 전에 어서 가자. 당나귀가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힘껏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등짐이 휑하니 가벼워진 것입니다. 벌떡 일어선 당나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당나귀가 짊어지고 가던 것은 소금이 가득한 자루였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흐르는 냇물에 소금이 다 녹아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아, 물속에 빠졌다가 나오면 짐이 가벼워지는구나. 으이! 소금을 잃은 슬픔에 엉엉 우는 주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당나귀는 폴짝폴짝 뛰면서 신나게 걸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당나귀는 또다시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게 된 보따리는 지난번 것보다 훨씬 컸지만 생각보다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당나귀는 더 편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시냇물 앞에 다다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시냇물을 건너게 되자 속으로 뛸 듯이 기뻤습니다. 풍덩! 당나귀는 시냇물 한가운데 이르자 일부러 미끄러지는 척하고 몸을 물에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주인은 온 힘을 다해 당나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는 지난번처럼 벌떡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등짐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진 것입니다. 어서 일어나라 당나귀야. 저물기 전에 저 고개를 넘지 못하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힌다. 당나귀는 호랑이라는 말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와, 너무 흥미진진했는데 벌써 이야기가 끝이 났네. 처음에 냇가에 빠졌을 때 짐이 가벼워지니까 당나귀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짐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기억이 나니? 소금이 들어있었지. 냇물에 소금이 녹아서 짐이 가벼워졌던 거지. 냇가에 빠지면 짐이 가벼워지는 줄 알고 일부러 또 빠진 것 같아. 두 번째 빠졌을 때는 첫 번째와는 달리 짐이 더 무거웠었잖아. 당나귀의 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나도 그게 정말 궁금했어. 마음이 네 생각엔 짐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 난 신발이 들어있었을 것 같아. 신발도 젖으면 무거워지잖아. 난 옷감이 들어있었을 것 같아. 옷이 젖으면 무거워지잖아. 여러분, 당나귀의 짐 속에는 어떤 물건이 들어있었을까요? 당나귀가 우연히 물에 빠지고 나서 짐이 가벼워졌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당나귀의 표정이 생생하게 떠올라. 나도 더운 여름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니 힘들었겠지. 그런데 당나귀 참 안 됐다. 꾀를 내어 물에 다시 빠졌더니 짐이 더 무거워졌으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지. 짐이 더 무거워진 걸 깨닫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러게. 게다가 날이 저물기 전에 고개를 넘지 못하면 호랑이를 만난다고 생각하며 무척 무서웠을 것 같아. 당나귀의 표정이 막 떠오르네. 친구들도 당나귀의 표정을 상상하며 학습지에 그려보세요. 꾀돌이 당나귀를 생각하니 웃음이 나면서도 불쌍해. 나도 가끔 꾀를 냈는데 결과가 더 나쁜 적이 있었어. 그런 적이 있었어? 어떤 일이었는데? 전에 학원에 가기 싫어서 아프다고 꾀병을 부렸거든. 꾀병을 부리면 학원에 안 가고 쉴 줄 알고. 그런데 엄마가 많이 아픈 줄 아시고 병원에 데려가셔서 주사를 맞게 되었어. 어쩔 수 없이 꾀병이라고 말씀드리고 엄마한테 많이 혼났어. 생각이에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오늘은 우리가 꽤 많은 당나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진다. 나도 그래. 그럼 우리 친구들과 이만 헤어지고 다음에 만나야겠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